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비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매일같이 시황 정보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고요. 이외 종목 상담은 또 어디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 무료 방송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장중 무료 방송을 지금 오픈을 해놨으니까 지금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전강 후약으로 장세가 좀 주춤하면서 우리 시청자들 많이 좀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시장의 흐름들을 하루 이틀 잔파점을 보면서 우리가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섹터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지금 무료 방송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좀 많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종목은 나라MND부터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네. 어제 사실 소개해줬던 5G 통신 장비주름도 좋아요. 그렇죠. 네. 일단 시장 자체는 대체로 이제 약간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동안 한기수양 큐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군들이 속속들이 이제 신고가를 터치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그렇게 팡팡 터지는 장세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중에 핵심적인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은 알게 모르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장세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되면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분석들을 좀 깊숙하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라MND 주가가 이제 강한 반등세를 기록을 했었죠. 지난번에 이제 한 차례 말씀드리고 나서 약간의 눌림 조정을 보면서 속임수 패턴이 나왔고 그 속임수 패턴에 속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구간 눌림목에서 여러분께 이제 저가 매수를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랬던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지금 치고 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 일단 주가가 7,700원 정도 장중 고점을 찍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이제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고 LG화학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의 배터리팩을 납품하는 이 회사의 성장 가치는 여전히 크다라는 것이겠죠.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고점을 뚫을 정도로 주가의 흐름이 강하다는 것이고 고점에서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더라도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는 관점보다는 약간의 긴 호흡을 가지고 아직은 들고 가볼 만한 종목이고요.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RN2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5G 중소형주 관련주들의 시세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지금은 시세 흐름 자체가 탄력이 좀 떨어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큰 흐름에 있어서는 1차 상승 후 기간 조정을 보이고 2단 상승이 완만하게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RN2 테크놀로지를 여러분께 분석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종목을 보면서 2차 5G 관련주의 흐름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종목의 상승세가 살아있는 한 나머지 대표적인 대형 5G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은 홀딩 전략과 함께 추가 매수, 홀딩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RN 테크놀로지의 익절가를 제가 19,200원까지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200원 무너지기 전까지는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가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인텍 플러스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도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5G 관련된 반등도 여전히 강한 상태이고 바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도 강하죠. 자, 이 종목도 계단식 상승입니다. 흐름 자체가 팡팡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눌렸다 갔다 눌렀다 계단식 상승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소위 말하는 저점과 고점을 높이거나 완만한 반등 장세가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런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충분히 기업 가치와 성장 가치가 있을 때 그런 종목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서 성급하게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2차 5G 관련주 후발주로서 부각되고 있는 솔리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대표적인 대장주 맥락의 종목군들 중에서 솔리드의 주가가 이제 탄력을 붙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스테크와 서진시스템에 의해서 솔리드 주가도 드디어 신고가, 양봉을 재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죠. 참 지리한 횡보세를 기록하면서 장대 양봉을 세웠고 또 지리한 횡보세를 기록하면서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봉이 연출될 정도로 주가 반대세가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들어올랐던 오이솔루션이라든가 KMW라든가 RFHS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로도 매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솔리드를 비롯한 5G 관련주의 시세는 아직은 시작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솔리드도 매수한 이후로 다시 한번 오늘장 강하게 6%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G 통신 장비주들이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은 또 어떤 키워드를 꼽아봐야 될지 한 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장의 한 큐는 선반영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선반영, 악재가 선반영됐다는 건지 호재가 선반영됐다는 건지요? 일단 오늘장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장. 오늘장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때문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때문도 그렇고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죠. 맞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르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 좀 많이 오르겠지라고 기대하셨는데 막상 장은 장 출발 후에 곧바로 음봉이 나면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망하셨을 건데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도 최근에 급반등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좋게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재료들이 국내 증시에 이미 선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독립기념일 휴장으로 인해서 한 번 정도 쉬었죠. 그 사이에 국내 증시가 3일 동안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반등이라는 재료가 한 번 정도는 단기적으로 선반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는 그동안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가 커플링하면서 동반 급등세를 기록할 때 그동안 거의 못 올랐던 증시예요. 그랬던 최근 중국 증시가 급격하게 급등세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 좋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중국 증시의 급등이라는 재료도 그동안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지금 전강후약의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다,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목할 부분들은 뭐냐면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서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가 여러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중국도 경기 지표가 좋아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폭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보시면서 한 가지 잊고 계신 게 있을 겁니다. 그동안 증권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 코로나19라는 얘기가 지금 쏙 들어가 버렸죠. 그렇습니다. 증권시장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제2 팬데믹에 대한 공포감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공포감을 갖지 말자라는 거. 이제 시장의 중심은 경제 쪽으로 모아지고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과 중국 증시 반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 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부양 대책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반등세를 이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일봉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 차트 패턴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세죠. 직전 고점에서 상당 기간 동안 출렁거리는 과정이 연출되고 나서 드디어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주가 반대세가 상당히 강한 상태입니다. 독립기념일 휴장 때 약간의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급등세가 나면서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 증시는 대기 매수가 상당히 강력하게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미국 증시도 나스닥 시장도 단기 급등과 직전 고점 매물을 받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연출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다. 다만 역시 많이 올랐고 이격이 좀 크다 보니까 약간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바로 치고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갔다가 이격이 크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당장 미국 증시가 폭발적인 급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한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도 은근하게 긴 시간 동안 행보세를 기록하고 나서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강후약으로 음봉이 나타나게 됐습니다만 추세는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고 쌍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죠. 직전 고점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만 뭐 흐름 자체는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 구간에서 급격한 상승세는 아니더라도 역시 코스닥 시장도 점진적인 반대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장세. 바로 시장의 흐름 봤을 때 미국 증시의 반등, 중국 증시의 반등이라는 재료는 선반영은 됐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강하게 살아있고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반등을 통한 종목군들의 반등에 대비하는 전략은 충분히 필요한 위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한 큐는요. 선반영이라고 키워드 주셨고요. 그럼 이번 주의 모습은 어떨지 또 내일장까지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게요. 한 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조정은 기회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조정은 기회다. 우리가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생각했던 관심 종목을 사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 시장은 그 흐름 자체가 네. 아무리 분석을 해도 지금 장세는 주도 섹터의 모든 매기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NC소프트 같은 이런 종목으로 매기가 집중이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종목들은 잠깐 순환 반등에 그치는 그런 흐름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제약주들의 흐름 자체가 다소 약화된 상태에서 역시 IT 섹터, 2차 전지, 미래 성장 산업 관련주들로 매기가 분명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주가는 출렁거리고 있습니다만 그들 주도 섹터권을 중심으로 시장 매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들 주도주에 대한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분명히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강하게 올랐고 미국 증시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보다는 경기 지표 호전에 대해서 더 주목을 많이 하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글로벌 경기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집중하자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코로나19보다는 경기 회복과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또 우리나라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부양 대책에 더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의원을 비롯해서 미국의 재무장관들이 모두 합쳐서 미국에 대한 부양 대책에 대해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 대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해서 위축됐었던 중국도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양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의 반등도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 여기다가 국내 증시는 이러한 주변 여건,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한국의 주요 무역 수출 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 두 나라가 무역 전쟁했을 때 우리나라가 엄청난 피해를 봤듯이 반대로 그 두 나라가 이제 무역 전쟁을 끝낸 건 아닙니다만 일단 소강 상태죠. 소강 상태에서 벗어나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때 그에 따른 최대의 수혜국은 바로 한국이 될 겁니다. 그에 따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이제 중국의 상해 종합주가지수 차트 주봉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먼저 중요합니다. 미국에 대한 미국 증시와 커플링을 통해서 국내 증시가 갑니다만 실질적인 우리나라 경제 의존도는 중국이 훨씬 더 높죠.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나라 경기도 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한알령 해제 기대감들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중국 증시의 강세는 분명히 우리한테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흐름 자체는요.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약간의 이제 혼조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인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중국 증시 흐름 자체는요. 추가적인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중국 증시 흐름을 보실 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박스권을 보이라서 박스권에서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약간은 쉬어가는 과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쉬었다가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자라는 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 일봉 차트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긴 시간 동안의 혼조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가 약간 바뀐 것 같네요. 차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자,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는요. 기간 조정 후에 이제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일단 보시고요. 코스피 시장의 흐름은 기간 조정에 반등세가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급등보다는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일봉 차트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건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려다가 다시 하락 전환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차트가 이 코스피 일봉 차트잖아요.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근데 저희 지금 방송한 동안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전체적인 세계 증시가 상승해서 우리 장이 소외받으면 어떡하죠? 뭐 이렇게 여쭤보시던데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 증시는 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좋아졌었고요. 네. 그동안 많이 좋아졌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소화된 게 아니라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강한 상태에서 미국 증시라든가 중국 증시가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치고 올라오는 것이고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 증시가 좀 더 올라오면 국내 증시는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조정은 기회라고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 정리해 볼게요. 시장에서 더 갈 수 있는 종목,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오늘도 종목 선정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요. 그래도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DB하이텍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DB하이텍 오랜만에 갖고 왔어요. 그쵸? 사실 DB하이텍이 정말 잘 갔는데 FST라던가 SNS텍에 밀려서 좀 안 보였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는 다시 갈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차트 월봉 차트라든가
차트라든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자, 20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고 20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탄탄한 하방 경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살아있는 한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는 다시 갈 것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었죠. 자, 그랬던 종목이 어제는 비교적 강하게 올랐다가 오늘 좀 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에 탄탄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 유일한 업체고요. 이 회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을 고르게 업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거래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고른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때문에 여전히 공장 풀가동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태고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돼요. 다만 많이 올라서 약간 쉬어가는 과정은 정리되겠습니다만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실적 대비 저평가된 상태에서 국내외 고객 확보를 통한 또 국내외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른 수혜주로서 여전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분기 이제 어닝 서프레이즈 한 그런 실적을 발표했듯이 DB하이텍의 실적도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가 반등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현재 주가는 말씀드렸죠. 이미 1차 급등 후에 2차 급반등이 나타났고 직전 고점에서 횡보세를 기록하면서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밀집대를 깨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중간 바닥을 치고서 다시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어제 장대 양봉을 세웠다가 오늘 전반적인 장세가 전강 후약으로 흐름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음봉이 전개됐습니다만 이미 주가가 중간 바닥을 친 종목이고 오늘 주가 밸런스는 그래서 오히려 유망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장세가 지수가 팡팡 터지는 장세가 아니라 그랬죠. 알게 모르게 조금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잡아놓고는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하루에 1%씩 먹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은 일단 넘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강한 반등세가 전개가 되게 되면 자, 목표가를 제가 53,000원 정도를 일단 처음에 제시를 했는데요. 네. 가격을 약간 좀 수정을 해볼까요? 제가 목표가를 조금 낮춰서 고점 33,000원 정도까지만 잡아보겠습니다. 33,000원까지 가격을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33,000원까지 목표 잡고요. 자, 손절가는 현재 구간에서 밀집딱 하단 정도. 현재 구간에서 29,400원이기 때문에요. 자, 28,500원 정도까지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8,500원의 손절 라인이고요. 목표 주가는요. 직전 고점이 33,100원이에요. 그보다 100원 좀 미친 33,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가격 다시 수정해 드렸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의 한 큐는 DB하이텍으로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